드라마 가을입니다. 귀궁 드라마가 처음부터 무척 시원시원하게 진행되어 더욱 흥미진진한데요. 윤갑에 대한 애정이 깊은 여리가 윤갑을 팔척귀로부터 구하려다가 보니 어린 원자를 구하게 되었는데요. 여리의 입장에서는 팔척귀가 윤갑에게 먹혔다는 것만 알았지 원자의 몸에 완전히 또아리를 틀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수살귀에게 들은 것을 바탕으로 원자의 속적삼을 몰래 가져다가 조용한 곳에서 구슬하는데요. 원자의 속적삼은 원자를 부르는 것이고요. 지금 윤갑은 팔척귀에게 먹혔고 팔척귀는 원자의 몸속에 있으니 원자와 팔척귀 그리고 윤갑까지 셋 다 여리의 기도방울 소리에 자동으로 반응을 한 것입니다. 무조건 팔척귀를 불러내겠다고 하는 기도 과정에서 원자의 몸에 있던 팔척귀의 입에서 윤갑이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팔척귀로 빙의된 원자는 여리의 방울 소리를 따라 여리를 찾아갑니다. 팔척귀가 영혼이 맑고 그릇이 큰 여리에게 관심을 보이네요. 여리로 인해 괴로워하던 팔척귀가 원자의 몸에서 뛰쳐나와 무방비 상태의 왕의 몸으로 들어가죠. 팔척귀가 이제껏 왕의 몸에 범접하지 못했다가 지금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13년 전 궁중에서 벌어진 기이한 일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선왕의 광증으로 궁중에서 있었던 일과 그로 인해 세상을 떠났던 사실을 궁중 내에서는 모두 쉬쉬하는 분위기였었죠. 최근 어린 원자의 광증을 알게 된 대비가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잠시 입에서 흘러나왔었던 것입니다. 13년 전 풍산이 입궐할 당시에 동반한 팔척귀가 그 당시 선왕의 몸에 빙의되어서 광증으로 세상을 하직했고 지금의 왕 이정이 그 보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왕 이정은 팔척귀가 이제껏 빙의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강철이도 의아해했는데요. 바로 왕이 쓰고 있던 안경이었네요. 안경의 알이 경기석으로 이제껏 왕을 팔척귀로부터 지켜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리가 팔척귀를 불러내는 과정에서 새끼줄에 매단 숯과 붉은 고추 등을 매달면서 왕이 안경테를 고치라고 준 경계석의 한쪽 안경알도 매달았죠. 팔척귀가 몸속에 들어있는 원자와 함께 한바탕 구춤을 추던 척하던 여리가 원자가 아까 들어올 때 열어둔 입구 한쪽을 새끼줄로 마저 이으려고 합니다. 팔척귀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귀신을 쫓는 새끼줄인데요. 마지막 입구까지 사방 전체를 막으려다가 팔척귀에게 들킵니다. 강철이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살아났지만 이번에는 왕이 시위들과 함께 원자를 찾아 도착했습니다. 안 왔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요. 원자에게서 뛰쳐나온 팔척귀가 하필 왕의 몸에 들어갑니다. 경기석에 안경이 없는 왕이 다음 숙주가 된 것이죠. 하필 사방을 둘러싼 새끼줄 한쪽이 불에 타고 있어서 그쪽으로 팔척귀가 도망가서 왕의 몸에 빙의되었네요. 방송위회에서 여리가 왕이 가진 안경을 보고 대번에 경기석인 줄을 알아봤었죠. 그 경기석은 암수 한 쌍으로 구성된 것인데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인 13년 전 여리가 8살 때 받은 것입니다. 여리가 8살 때 악신 중에 악신이라고 불린 강철이가 여리의 눈앞에 처음 나타났었는데요. 그래서 할머니가 강철이로부터 여리를 보호하기 위해 준 것입니다. 그 당시 보관함에는 2개가 있었는데요. 암수 중에서 하나인 숫 경기석을 여리가 받았고 나머지 암 경기석은 보관함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여리가 8살 때였고 궁중에서는 선왕의 광증이 시작된 바로 그때쯤으로 시기가 비슷한데요. 궁중 내에서 대비가 기억하는 13년 전과 강철이가 여리를 처음 쫓아다닐 때 역시 13년 전으로 그 시기가 거의 동일하네요. 광증으로 보이는 선왕의 증세에 그 당시 만신으로 불리는 할머니가 궁중으로 불려갔다가 선왕을 팔척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암경기석을 준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애체장인으로 불리는 여리의 장인기술도 할머니와 관련이 있겠네요. 할머니의 손에 있던 나머지 경기석은 그렇게 선왕을 거쳐 선왕이 세상을 떠남과 동시에 그 보위를 물려받은 지금의 왕에게 넘어간 것으로 생각되네요. 그리고 안경에 대해 관심이 많은 지금의 왕, 이정이 안경으로 쓰고 있는 것이고요. 안경알 2개 중 하나는 지금 새끼줄에 매여 있고 다른 하나는 안경에 부착된 채로 지금 내시부 상선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풍사는 동굴에서 원자의 몸에 들어간 팔척귀가 완전히 자리 잡도록 천지장군에게 기도를 합니다.
팔척귀가 원자의 몸에 완전히 자리를 잡는 날이면 원자는 더 이상 살아있는 상태가 아닌 것이죠. 그것을 지금의 대비가 바라는 것이고요. 대비의 친아들 영인대군이 다음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 모략을 꾸미는 것인데요. 대비는 지금의 왕 이정의 계모입니다. 선왕의 정비가 일찍 세상을 뜨고 그 후 계비로 지금의 대비가 들어왔고 대비가 낳은 아들이 영인군주입니다. 영인군주는 완전히 궁중내 망나니인데요. 여기저기 다니며 궁녀들을 괴롭히며 저지른 짓이 많았군요. 우물 속의 수살귀 역시 영인군주의 짓으로 드러났던 것을 보면 문제가 많은데요. 13년 전 광증으로 먼저 간 선왕처럼 지금의 왕만 빨리 정리된다면 영인대군이 보위를 물려받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강철이가 팔척귀가 씌인 왕을 상대해서 간신히 제압하지만 팔척귀를 상대하기가 일반 잡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강철이는 이미 궁중 내 팔척귀의 짓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윤가비가 여리를 데리고 궁중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것을 급구 말린 것이네요. 이제 여리는 윤갑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악신 중에 악신이라고 그토록 싫어하는 강철이와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강철이에게 맡기면서 윤갑을 구해달라고 하지만 상대가 쉬운 상대가 아닌 강력한 팔척귀다 보니 해결을 위해 불도가 새고 영험한 가섭스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미 윤갑이 아닌 것을 가섭스님도 알고 왕도 알았습니다. 공부만 한 서생의 체력에 두뇌가 명석한 윤갑이 다리를 다치고도 잘 걸어다니고 화살을 맞아도 끄떡없는 것을 보고 확신을 한 것이죠. 그리고 성정도 윤갑의 성정이 아닙니다. 여리와 강철이는 이제 팔척귀를 상대하기 위해 서로가 힘을 합치고 있는데요. 강철이는 여리가 자신을 몸주신으로 받아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여리는 강철이를 이용해서 팔척귀로부터 윤갑을 살려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갑의 혼은 팔척귀에게 있고 몸은 강철이가 이용하고 있죠. 윤갑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야만 윤갑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리가 강철이를 위해 몸주신으로 정성을 다해야 하죠. 여기에 귀궁의 답이 다 있는 것이네요. 강철이는 영혼이 맑고 그릇이 큰 기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 여리는 기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기자란 서울 쪽 한강 이북에서 여자무당을 일컫는 말이라고 하네요. 지역마다 그 이름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여리는 무당이 되기를 거부하고 애체장인으로 평범한 삶을 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에 품은 윤갑을 위해 강철이를 몸주신으로 받아들여 윤갑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강철이는 결국 여리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승천하는 것이고요. 여리는 자신이 그토록 마음속에 애태우던 윤갑을 살려내는 것이죠. 갈수록 흥미진진한 귀궁 다음 회를 기다려봅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